자, 이렇게 이재명 지사의 가짜 약장수 발언에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의 인물이죠. 윤영찬 의원이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참에 말 나온 김에 내가 그럼 진짜 약을 한번 팔아보겠다라고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지금 약장수가 또 갑자기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군요. 사실 지금 경선을 연기하기를 원하는 쪽, 뭐 이낙연 전 대표나 뭐 정세균 전 총리 쪽은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를 뺀 나머지는 모두 연기를 그리고 또 박용진 의원이나 뭐 추미애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그냥 경선 일정대로 하자는 거고요. 근데 이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건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높으니까 일단 실질적으로는 결국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연기론이 나오는 거라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윤영찬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연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약 파는 사람. 거기다가 그게 결국 약간 구태 정치라는 취지의 얘기까지 충분히 이 내용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영찬 의원이 지금 흥행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하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무난하게 경선에서 무난하게 한 명 올라가면 무난하게 진다. 지금 뭐 사실 반대쪽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 되고 굉장히 지금 붐업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보통 얘기하는 그 토론형 배틀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보자 간 토론하면 우리 국민들이 직접 모바일로 투표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더 흥행을 하고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해야 대선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이재명 지사의 저 발언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 의원 단체방에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것까지 공유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 가운데 또 한 명이죠. 박용진 의원은요. 직접 이재명 지사를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박용진 의원이요. 이 지사를 향해서 지금은 경선 연기가 아닌 경선 흥행에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한번 세게 붙어보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듣는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전적인 발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 뭐 박 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본인의 존재감과 몸집을 불리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경선 연기는 이건 논의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선 연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논의할 건 흥행을 어떻게 시킬 거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거고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박용진 의원의 저 말에. 지금 경선 연기 가지고 논란 있으면요. 민주당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의 저 말을 저는 뭐 공격이라고 보지 않고요. 선의 경쟁을 하자는 걸로 들려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뒤에 쫓아가는 사람 입장에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본인의 지지율 향상에 도움을 줘요. 그리고 저는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 흥행에도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후보 중에 가장 젊은 사람인 박용진 의원이 적극적으로 공격도 하고 그리고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면 이준석 효과처럼 예컨대 그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저런 부분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저런 도발적인 도전 예컨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해보자 한번 겨뤄보자 이런 모습으로 간다고 하면 국민들도 저분들의 저런 경쟁의 모습을 보고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은요. 전날인 지난 15일에도요. 이 지사를 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지사 반드시 좀 검증받아야 되는 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바뀌는 개헌에 대한 태도, 사면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은 검증받아야 되고요. 부자 몸조심하듯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발 빼는 모습 이렇게 보이는 것도 전 실망스럽습니다. 저한테 윤석열한테 1시간 주시고요. 또 이재명 지사하고 1시간 주시면 윤석열 전 총장하고도 미천 드러나게 해드리고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검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들으셨다시피 박용진 의원은요.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 입장을 그때그때 달리하는 그 태도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재벌에 대한 그 입장을 짚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어떤 이야기였는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전에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서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죠. 기억하십니까? 본인이 쓰신 문장입니다. 예, 아니 그런 거 아닌 것만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이미 질문이 오갔는데 답변 시간 주셔야죠. 제가 주도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 뜻에 따라 주십시오.
답변을 들으셔야죠. 아니, 답변을 단순하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니, A를 물으면 A를 답해 주시고, A에 대해서 B 얘기를 하지 마시고. 자, 지금 보신 영상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요, 대기업의 준조세 폐지를 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와 벌였던 설전을 보여드린 건데, 이재명 지사는요, 지난 대선 경선 때는 분명히 재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엄청나게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 이 박용진 의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화살이 후보들 가운데 특히 이재명 지사에게 쏠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글쎄요, 전재호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정치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단 여론조사에서 1등을 내가 달리고 내가 네.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 가지 꼬여있는 이해관계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얘기하고 지금 이 지사가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거는 그런 점들을, 민감한 문제들을 지금 감안한 거기 때문이거든요. 어차피 골수 지지층만 끌고 가서는 대통령에 당선될 수가 없으니까. 네. 그 제가 볼 때는 이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지사의 이제까지 그 행적을 롤모델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저런 식으로 어떤 그 미래의 아젠다가 될 수 있는 기본소득이라는 브랜드를 구축하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 1등을 세게 침으로써 본인이 지금 대권주자 반열에, 유력한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거잖아요. 네. 박용진 의원도 신의 주자로서 당장 이번 대선을 생각하지는 혹시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함으로써 차차기에 뭔가 자기의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거고, 1등을 때려야 나도 같이 1등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박용진 의원이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특히 이재명 지사의 어떤 기본소득을 건드린 문제는 지금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야당에서 윤희숙 의원 같은 분이 계속 이렇게 세게 때리고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대선 주자 한 명 결정되면 두 분은 같은 원팀이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문제를 논의해서 의견을 접점에 어떤 조율점을 찾아가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나은가요? 뭐 그렇다고 공격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최근에 제가 이제 박용진 의원과 대담을 한번 진행했는데 거의 그 이재명 지사를 겨냥을 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 게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면 지금 올라가는 지지율에 방해가 될 여지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입장을 내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박용진 의원이 한번 또 붙습니다. 아니 그거는 4년 전에도 대통령의 권한이었고 지금도 똑같은데 네. 그때랑 지금 왜 다르냐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한단 아하. 말이죠. 근데 결국 당내 경선에서 일단 1차적으로 검증이 끝나야 대선에서도 제대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지사는 지금이라도, 과거와 좀 지금 현재 내용이 좀 바뀌었다면 바뀐 것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